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해 최고 65층 건물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조합원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기부 체납해야 하는 규모도 줄어 사업성이 개선됐습니다.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 사유 중 95% 이상이 임대 목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미성년자가 구입한 366건 중 임대 목적인 경우는 358건으로 97.8%를 차지했습니다.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이 맞물리면서 이달 아파트 분양 경기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크게 악화될 전망입니다. 분양 일정을 미루고자 하는 사업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우리 학창 시절 이 중고등학교 때를 떠올려 보면 근의 공식, 피타고라스의 공식 이런 수학 공식들을 참 많이 외웠습니다. 이 공식들은 여러 번의 검증과 증명을 거쳐서 단순히 그 공식만 외우면 어떤 문제든 쉽게 좀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요. 부동산도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딱 외우고 있다가 어디에 적용하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수요 공급의 차이 그리고 상권이나 이 교통도 분석해야 하고 교육 환경도 변화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좀 입지 상황에 따라 분석하는 내용들이 크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시장을 분석하기 어려운 이때에 과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전문가들의 그런 노하우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둘게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제는 정말 아침, 저녁으로 날이 꽤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감기 유의하셔야 할 텐데요. 여러분의 건강은 스스로 챙기시더라도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때문에 생긴 정신건강은 저희 전문가들이 챙겨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태풍이 너무도 다행히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지금의 이 경제 상황도 우리 여러분들 모두에게 좀 타격을 주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타격은 사라집니다. 항상 골이 깊으면 산도 높아지는 법이죠. 그런데 이 높은 산을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견뎌줘야 됩니다. 겪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이 겪는 부분들을 조금 포기하고 선배도를 하거나 아예 손을 놓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요즘 나에게 과연 기회가 있나?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과연 유지를 해야 하나? 요즘 고민이 많을 겁니다. 특히 부동산 세상 고민이 지금 많아지는 시기인데 2, 3년만 잘 견딘다면 좋아질 거라고 믿어주시고 혹시 여러분이 견디기 힘든 분들 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게 아주 시원하게 설명하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나고 나서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잘 참고 견딘 사람들이 꼭 승자가 되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섣불리 어떤 결정 내리지 마시고요. 마음이 조금 흔들리신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로 여러분의 성공 투자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무료 전화로 함께하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둘게요. 요즘에는 이렇게 아파트 시장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정말 재개발에 관심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앞서 시작하면서 부동산 투자는 수학 공식과 다르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해 볼 만한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공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재개발 투자 공식을 대표님께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자, 꼭꼭 박사의 명강의 바로 전해주실까요? 예, 요즘 많은 분들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또 15억 이상이 되면 대출이 안 되고 또 종부세 부담도 많고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또 투자를 손 놓을 수 없고 내 자녀들이 살긴 어디 살아야 되는데 분명히 지금 고민이 좀 많습니다. 언제가 가장 좋은 시기이고 어떻게 투자할지 고민하다 보면 저절로 재개발 쪽으로 소액 투자를 해서 좀 미래에 자녀들을 위한 내 집 마련 또는 내가 집을 갖고 있어도 아파트다 보니 아파트 또 하나를 살 경우에 종부세에 대한 그 중과에 대한 부담 때문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쪽으로 많은 수요가 늘고 있고 또 서울시나 또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사실은 부동산 규제로 또는 세계 경제 잠깐의 어떤 침체로 인해서 지금 현재 대출 이자 많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올리다 보면 위축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금리 정책으로 시장을 위축시키긴 했으나 언제 이걸 계속 위축시킬 수 없고 부동산 규제를 계속 할 수만은 없지요. 거시적인 대한민국의 또는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지면 다른 서민들의 경제까지 같이 무너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고심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명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없어요. 그리고 공급한다는 계획은 많은데 그렇게 공급이 원활치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노후 주거지를 좀 빨리 재건축을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양질의 소위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를 좀 공급을 하고자 지금 많이 독려하고 있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아파트 부셔가지고 그리고 멀쩡한 주택들 부셔가지고 아파트 공급할 수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을 좀 이렇게 독려해서 지금 현재 아파트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투자하면 무조건 사면 되는 줄 아는데 이것 또한 만만치가 않죠. 가격도 싸지가 않고 또 다 이미 돼 있는 거 살리니까 너무 비싸서 자금이 안 맞고 그렇다니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재개발 시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투자를 하고 싶은데 두렵고 아파트는 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전세, 월세, 시세 보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이 재개발 투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도 일종의 공식이 있습니다. 사실은 재개발 투자만큼 많은 공식 갖고 있는 투자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고 단순하게 재개발 투자 지역을 선정하는 좀 공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재개발 투자에도 일종의 공식이 있다. 그래서 일종의 공식이 아니라 사실은 무수한 공식이 많습니다. 이것은 재개발이라고 하는 이 법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도 방식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이 주도하는 수용 방식의 공공 재개발이 있겠고 이것은 국토부 주관으로 하고 있죠. 공공 재개발.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도정법의 재개발이 가장 정교하고 제대로 된 법이죠. 그런데 이 법으로 지키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다 보면 좀 사업의 속도가 좀 늦습니다. 9년에서 심지어는 15년 정도까지 걸리죠.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좀 서울시가 지원을 해서 이 심의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좀 통합을 시켜서 좀 빨리 좀 공급해보자. 그래서 서울시에서 오세훈표 그 재개발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속통합계획, 신통계획이라고 보통 하지요. 이 방식은
사실은 도정법 재개발의 방식인데 요 서울시가 지원을 해서 좀 더 속도를 빨리 해준다 해서 도정법 재개발을 더 서울시가 속도를 빨리 해서 신속통합기획에 의한 재개발이다. 이것도 민간의 방식이죠. 민영에 의한 거죠. 그다음에 이건 공공에 의한 하나 방식이 따로 있겠고, 그리고 이것도 이 재개발을 하려고 한다 보면 뭐 보통 보면은 1000세대, 2000세대 이렇게 크게 하다 보니까 너무 서울은 인프라도 교통적 인프라 다 있고 학원과 뭐 편의시설 직주 근접 지역 다 돼 있는 지역은 있는데 땅이 조금 작아서 한 200세대 또는 150세대 정도 공급을 해도 되게끔 해서 빨리 양질의 주택을 좀 공급하고자 해서 가로주택 사업 또는 모아주택 이런 형태로 해서 공급을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서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 이러한 재개발 방식과 달리 그 민간이 조합원을 모집을 해가지고 땅을 사서 진행하는 그것도 매우 위험한 방식의 지역주택조합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그렇게 권하지는 않겠고, 최근에 가로주택, 모아주택 또는 신속통합기획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재개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 법이 많다 보니까 공식이 많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혼자 공부를 해서 혼자 혼공해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식을 기본적인 의사결정 어떤 공식 갖고 가면 좋은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렸고 나누어서 좀 썰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1공식 지역 선정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은 정말 잘 모르면 노후 주거지에 재개발한다고 하면 도심에 투자하라. 결국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누군가 와서 살아줘야 되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키우고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고, 아니면 투자를 해놓는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이 증가를 하는 요인을 꼭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인을 일반적으로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도심에 투자하라. 도심이라는 데가 어디죠? 기본적으로 서울하고 5대 또는 6대 광역시에서 인천까지 포함해서 5대 광역시 정도로 하라. 그리고 지역을 넓게 보아라. 지역을 넓게 봐야 되는데, 정말로 이 재개발에 있어서 이 지역의 중요성, 이 지역을 넓게 보아야 위치 선정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자그만하게 볼 경우엔 이게 보통 보면은요,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하러 가다 보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가서 어디에서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다 보면 이렇게 언덕도 보이고 평지도 보이고 지하철도 보이고 학교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크거나 작거나 관계없이 걸어서 20-30분 걸다 보면은 이 전체적인 지역은 잘 안 보이고, 좁더라도 다리가 아프니까 넓어 보이고, 넓더라도 좁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넓게 보고 이 지역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상상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투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투자는 실현 가능한 상상력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지역이 어떻게 개발될 거고 이렇게 된 이후에 어떻게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하는 상상력이 있는데, 이것은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이 정말 실현 더 가능한,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상력을 하게 되는데, 초보들, 혼자 공부한 분들은요, 상상력을 갖고 있는데, 초보들은 알라딘의 램프에 지니와 같은 상상력을 해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사기를 당하거나 서로 뻥 속에 속아가지고 자기가 어떻든 생각을 하고 어디 가면 뭐 이렇게 의견하면 상대에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좀 경험이 많을수록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상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기 힘들면 이런 데서 전문가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경험이 있고 정말로 상상했을 때 그게 실현 가능하고 가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제공할 수 있는 멘토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재개발한다고 하나 샀는데 나 혼자 상상력 샀더니 이게 내가 나이는 50인데 입주는 30년 후에 입주하는 거 사는 거. 그럼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상상력이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이 자금을 가지고 내 자녀가 아직 20살인데 장가 갈 때 결혼할 때쯤 한 10년 후에 입주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내 아이가 지금 직장에 다니는데 지금 현재 청약을 하느니 재개발을 투자해서 5년 후에 입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맞춰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지역을 넓게 보고 그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좀 상상을 해가지고 실현 가능한 상상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정 모르면 도심 내에 가서 지역을 잘 선정해서 좋은 위치 선정할 방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중학교의 선호도를 보면 좋습니다. 지금 항상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좀 전학도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 어느 나라도 그럴 거예요. 중학교가 들어가면 이 사춘기와 감수성에 예민해지기 때문에 이사를 잘 안 다녀요. 전학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떻든 사정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중학교 때 공부 잘하던 아이, 초등학교 때 다 잘 보이잖아요. 근데 중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잘했어. 그런데 전학을 가가지고 전학간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해요. 부적응을 해요. 그래서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핑계가 어떻게 되냐?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공부 멀쩡히 잘하고 있는 사람을 괜히 전학시켜가지고 내가 공부 못해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후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항상 학생들은 공부를 즐기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항상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는 게 쉬이잖아요. 우리는 저희들이 그랬듯이 요즘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시간에 놀고 싶을 놀아야 할 시간에 더 놀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적응을 중학교에서 잘 하게 되면 공부에 습관이 생기죠. 그래서 이 중학교는 잘 전학을 안 다닙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한번 들어가면 그 지역을 계속 주거를 하기 때문에 중학교 선호도가 높아지면 그 학교를 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전셋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경우에는 중학교의 선호도가 이미 높은 데보다는 선호도가 높아지는 곳이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치동 같은 경우는 중학교 선호도가 높잖아요. 고등학교 선호도까지도 높죠. 학원가도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요. 근데 내 돈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옛날에 가격 쌌지요. 뭐 서울 요즘에 마포구에서 랭킹 1위라면서요. 그런데 서울 요즘이 과거에 그랬나요? 아니죠. 아파트들이 대규모로 뭐 아현타운 3구역, 4구역, 뭐 5구역, 그다음에 부가역까지 다 들어오면서 지역 전체가 노후 불량 이 노후 주택들이 다 없어지고 다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선호도가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선호도가 증가를 하니까 자녀들이 또 거기 학교 보내려고 오고 전셋값도 오르고 하니까 가격이 높이 올라가고 이런 불황의 시기에도 가격이 덜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재개발을 하고 나면 반드시 중학교 선호도가 높아질 지역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데가 그러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지역을 넓게 보라고 했죠. 넓게 고쳐져야 될 걸. 예를 들어서 가재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분의 2 정도가 아파트가 들어섰죠. 근데 부가현 뉴타운하고 뭐 DMC 한양, 그다음에 증산, 수색 다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죠? 거기 중학교 선호도가 좋아지겠죠? 그다음에 많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면 학원가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저절로 중학교, 고등학교 선호도 높아지고 덩달아서 초등학교도 안전하게 키울 수 있고 학원가가 들어오죠. 학생 수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학원가 들어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뭐 목동으로 가야 되거나 뭐 성산동, 마포로 나와야 되는데 스스로 그 안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중학교 선호도 요거 좋아지는 걸 봐야 됩니다. 이런 데가 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노량진 뉴타운 보죠. 노량진 뉴타운 지금 아파트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3, 4년 후부터는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거의 만 세대 정도가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영등포 중학교라든가 영등포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 지금은 선호도가 낮겠지만 다 철거가 되고 아파트가 다 들어오면 선호도가 좋아지겠죠. 그러면 그쪽에 요구도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반드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 모르면 1공씩만 가지고 지역 선정하세요. 도심에 중학교 선호도가 높아질 지역만 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이 재개발 투자를 하려면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위치 선정을 잘하고 지역 전체의 개발을 상상을 잘 하셔가지고 이건 반드시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내가 투자한 이 재개발 지분이 아파트가 지어지면 주변의 상황도 다 좋아져서 중학교 학군도 좋아지고 덩달아서 고등학교, 초등학교도 좋아지고 학원가도 생겨서 많은 사람들 들어와서 살면 이사를 안 나가려고 하고 좋아지니까 주변에서 어떻게든 더 들어와가지고 전셋값이라도 높여서 살려고 하는 지역, 그런 지역 선정을 하는 게 좋겠다. 꼭 재개발 좀 하라고 하면은요, 어쩜 그렇게 전문가도 찾기 힘든데 찾아가가지고 뭐 서울도 아니고 도심도 아니고 뭐 이상한 지방에 뭐 찾아가지고 억지로 찾아서 재개발 투자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투자하자마자 3천, 4천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10년에 걸쳐 3, 4천밖에 안 올라요. 다른 데는 5억, 6억 오른다는 거. 그래서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투자하라. 두 번째 공식,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하죠. 타이밍. 그래서 앞으로 이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은 타이밍이 뭐다? 돈이다. 타이밍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정지 단계, 그 이전 단계는 이제 노후도가 계속 하다가 예정지 단계가 서서히 되면서 가격이 오르죠. 구역이 지정이 되면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오르나? 이 재개발 지역에서는요, 이 가격이 오르는 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억으로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으죠. 몇 퍼센트면 잘 안 들리잖아요. 퍼센트면 글씨가 3개고 억 하면 하나로 들리니까 재개발을 하면 10억은 번다고 할게요. 10억. 여기 입주 시기가 되는 거죠. 입주가 되면 그냥 아파트. 그래서 뭐 재개발의 절차는 그렇습니다. 구역 지정하고 추진위 승인하고 조합 인가받고 건축 심의하고 사업 시행하고 관리 처분하고 그다음에 공사해서 입주를 합니다. 여기 공사. 그런데 이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면 시세가 형성 다 되고 그 뒤에 저렇게 선호도가 더 좋아지고 한다면 입주 후에도 가격이 오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입주까지만 했을 때 100% 오른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10억이 오른다고 할게요. 10억. 그러면 구역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2, 3억 하던 빌라들이 구역 지정이 되면 보통 한 4억 정도가 오릅니다. 그 다음에 조합 인가가 나면 한 6억 정도가 오릅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한 7분 응선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한 7억 정도 오릅니다. 나머지 입주까지 한 3억 오르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건 어떻게 오르냐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노후도 진행되다가 노후도가 많이 진행되어 보통 노후도가 60% 정도가 되면은 후보지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60%, 역세권은 60%, 도정법으로나 신속통합기획 할 때는 67%의 노후도가 되면은 이렇게 구역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이 되면 그 날로 한두 달 사이에 4억이 오릅니다. 그러다가 추진하고 조합까지 한 1, 2년 걸리는 동안 개걸음 치다가 조합 인가가 나면 또 2억 정도가 오릅니다. 그래서 6억 정도가 오른 거죠. 4억, 6억. 그 다음에 건축 심의 받고 사업시 인가 나면 7억. 그 다음에 관리 처분 나면 8억.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분양하고 이제 여기서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하고 나면 10억 정도 오르죠. 그리고 선호도가 증가를 하면 또 1, 2억 정도 더 올라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타이밍이 중요한데 첫 번째 자금에 맞춰라. 내가 예를 들어서 금액이 1억밖에 없어요. 근데 1억밖에 없는데 내가 한 사업시 인가를 찾으러 가. 오른 것만 해도 벌써 6, 7억 올랐는데 1억 갖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걸 가서 하려고 하니까 시간만 낭비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작으면 예정지로 가서 4억만 벌겠다는 목표를 하고 이걸 매각을 해서 자식이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 돈 빼서 전세금을 내주든 아니면 전세 갭 투자를 해주고 가서 월세 살게 하든 해줘야 되는데 가서 안 되는데 가가지고 찾으면 비싸져서 왜 이렇게 비싸? 이것도 모르니까 비싸게만 느껴지는 건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투자를 미리 알고 10년, 8년 이렇게 세월을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에 맞춰서 해야 되고 자금에 맞춰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서울에 재개발 뉴타운으로 진행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뉴타운 재개발 진행되는 것들은 관리처분 끝나고 다 10억 들어가요. 그런데 사업 시행하면 7, 8억 들어가고 그리고 예정지 단계에서는 1, 2억 들어가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 갖고 투자할 때 지역은 좋고 뭐 이런 데가 상도동 같은 데가 다 그런데 1억 정도면 투자하고 노후도 60, 70%. 3, 4년 지나면 옛날에 염리동 같은 경우 2016년대는 60%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예정지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 2억 5천, 2억 6천 하던 것들이 구역 지정이 2020년 그때 됐죠. 되고 나서 얼마 올랐어요? 6, 7억 올랐죠. 지금은 빌라들 8, 9억 하지 않습니까? 염리 5구역, 4구역 다 그렇게 되고 작년 같은 경우 언효로 재작년에 4억 정도 하던 것들 지금 8, 9억 하잖아요. 왜? 작년 12월에 개발행위 진행되면서 올 6월에 정비구역 공고공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빌라들이 4, 5억 하던 것들이 지금 8, 9억 하거든요. 전세 끼고 2, 3억 투자 또는 1억 5천 투자했던 것들이 지금 전세 끼고 5억 5천, 4억, 6억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찾는 것들이 중요하겠다. 그다음에 이 타이밍을 맞출 때 있어서 주거하고 투자를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있다면 재개발 들어가서 살면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살 수도 있잖아요. 그 결혼 후에라도 정말 서로 사랑하고 그다음에 우리 좀 눈에 보이는 거 뭐 리치시하게 그렇게 뭐 부자처럼 안 보이게 그냥 가서 실속에 사는 사람들은 가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투자 내가 결혼해서 살 수가 없다 주거하기 힘들다 그러면 투자만 해놓고 세를 놓고 투자하고 아니면 집을 비워놓을 수도 있죠. 지하 예를 들어서 1, 2층 같은 경우는 5, 6억 하는데 지하는 3억밖에 안 가. 전세 끼고 5억짜리 전세 끼고 뭐 전세 2억 끼고 3억 투자하느니 3억짜리 그냥 사놓고 집 비워놓고 전세 대출 받아서 사놓고 내가 가서 명의로 갖다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땅 지분은 좋으니까 뭐 사람들은 빌라는 세가 안 나가서 그렇지 지분 대비 감정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떨어지지 않아요.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집을 부실 거니까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큰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가격을 싸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재개발 투자하면은 집은 좀 큰 거 사야 된대. 집은 큰 거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중에 추가 부담금 입주할 때 내는 건데 입주할 때 10년 후에 낼지 모르는 건데 추가 부담금을 집은 먼저 크게 사가지고 돈 많이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대지 평수에 집착하지 마라. 어차피 투룸 사면 24평, 25평 아파트 줘요. 이럴 바에는 재개발에서는 땅 집은 하나 없어도 집 뚜껑만 있어도 입주권 주어지니까 너무 큰 집을 살려고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대지집은 6평 이하 사는 게 더 편해요. 더 싸 돈 덜 들어가게. 나중에 정말 큰 평수 필요하면 사업 시행 인가 나고 나서 그때 비과세로 팔고 큰 평수로 이때 갈아타도 돼요. 왜? 사업 시행가가 나면 권리가액으로 나와가지고 터무니없이 피를 많이 주고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평짜리 예를 들어 어동나트 24평형 피가 뭐 5억이면 5평짜리 산 사람은 2억 5천에서 5억이면 7억 5천일 거고 한 평 사는 사람은 5천에다가 뭐 5억이면은 5억 5천. 그러니까 결국은 피는 한 평 사는 사람이 5억 붙는 거나 5평 사는 5억 붙는 거나 같다. 그래서 초기에 투자비를 줄이기 위해서 대지 평수를 집착하지 말고 초기 투자비를 줄여라. 이게 더 답입니다. 그리고 제발 뭐 그냥 남들이 한다고 좋아한다고 거기 뛰어들지 말고 괜히 10억 뭐 12, 3억 들어가지고 비싼 거 하지 말고요. 포기도 하지 말고 돈이 없으면 포기하지 말고 예정지에 투자하라. 예정지 많아요. 뭐 성동구에도 많이 있고요. 영등포에도 많이 있고요. 서울 성동구, 용산구는 좀 많이 비싸졌어요. 마포구 많이 있으니까 제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돈 되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정말 발품도 팔아야 되겠지만 좋은 멘토하고 경험이 있는 실현 가능성을 확실히 좀 보여줄 수 있는 상상력을 가진 그런 전문가들과 같이 상의해서 좋은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면서 수학 공식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재개발 투자에도 공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변수가 하나 있죠. 바로 상상력이었는데요. 내 상상력으로 정확한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고민된다 하신다면 그럴 때는 전문가의 상상력을 좀 믿어보세요. 저희 언제나 믿을 만한 투자 전략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의껏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남은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여기 장인 뉴타운인데요. 네. 레미안 포레 카운티를 가지고 있는데 매매하려고 보니까 네. 인증 내놨는데도 집값이 너무 떨어졌는데도 하향 내려놨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고민도 되고요. 네. 또 방이동에 오피스텔이 투룸이 있는데 네. 거기도 오피스텔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근데 그래서 저기 일반 사업자로 해서 네.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알겠습니다. 상담드립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지금 장인뉴타운의 이 레미안 포레 카운티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네, 살고 계시는데 집값이 좀 떨어져서 내놔도 거래가 안 된다, 매매를 해야 하느냐 이 질문 하나와 또 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송파 방이동의 투룸 오피스텔 이걸 좀 계속 가져가도 투자 가치가 있느냐 이 두 개 질문 한번 답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장이 뉴타운 돌고 지역 있는 데네요. 네네. 예, 여기가 지금 현재 과거에는 약 한 52만 평 정도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뉴타운이었어요. 그 다음에 신길 뉴타운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일부 지역은 그동안 아파트 재개발에 반대 해제됐다가 다시 하는 데가 있고 한두 개 구역은 영원히 안 한다고 지금 하고 있죠. 네. 여기는 지금 현재 한참 재개발 중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뭐 10구역, 4구역도 곧 입주를 할 거고요. 네. 현재로서는 학군 형성이 좀 안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4구역, 13구역, 뭐 4구역, 10구역, 13구역 이 아파트 여기 15구역 뭐 이런 다시 지금 현재 진행된 거 정확하게 다 모르겠지만 여기 이 장인 뉴타운이 다 아파트가 된다면은요. 네네. 적어도 여기 기름 뉴타운 아시죠? 네. 기름 뉴타운은 인기가 좋죠. 네. 장인 뉴타운과 기름 뉴타운, 미아 뉴타운이 서로 버금가는 지역이 될 거다. 네. 지금 안 팔리는 이유는요. 네. 지금은 올해 5월 네. 9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세 네. 양도세 중과세가 일시적으로 폐지가 됐어요. 완화시켜줬어요. 지금은 네. 일반 과세 시기예요. 그래서 네. 내년 6월 1일이 지나면 또 종부세 문제가 발생되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 다주택자의 아파트들 매각 기간이에요. 다주택자.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현재 1주택 오피스텔은 전부 사업자 등록했으니까 1주택자시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못 냈습니다. 아까 사업자로 했다면서요. 아니, 일반. 그러니까 일반 주택. 사업자로. 아니요,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서 종부세가 많이 나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아까 방이동에 네. 오피스텔을 2동을 갖고 있다 하셨거든요. 아니요, 투룸. 투룸을 네. 투룸 몇 개? 하나요. 투룸 한 개, 한 채. 네. 그다음에 장이동에 아파트 한 채.
네네. 예.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현재 요 방이동 오피스텔 때문에 네. 지금 중과세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여기 요 방이동 오피스텔 있잖아요. 네네. 요걸 매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리고 장인홍 지금 현재 장애 뉴타운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4, 5년 정도는 더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입니다. 예? 70. 70? 네. 70이면 아직 젊으신데. 근데 목소리가 거의 목소리가 좀 연세가 많아 보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70이면 앞으로 20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냥 장애 뉴타운 사세요. 네. 그리고 여기 이 지금 현재 이 오피스텔 때문에 주택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부세가 두렵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세입자가 이제 만기가 되면은요 네. 세입자를 내보내고요 네. 여기를 사업자로 바꾸시고 네. 일반 사업자 있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 천장님은 일반 임대를 해서 여기 주민등록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입자가 전입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일반 사업자를 오피스 사무실로 저기 사업자 등록을 하세요. 네. 그러면 주택수가 없어져 가지고 여기 종부세 중과세가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 신간이 좀 편하고 이제 일단은 네. 첫 번째 보유하시라. 그리고 이 오피스텔을 매각을 하셔라. 오피스텔이 매각이 안 되면 세입자가 만기가 되면 내보내고 일반 사업자로 해서 소호족들 일반 사무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월세를 넣으시면 이 위기는 충분히 견딜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1주택자가 되시면 종부세도 낮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음이 조금 놓으셨을 것 같아요. 장인뉴타운의 집은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렸고 송파 방이동의 오피스텔은 첫 번째는 매각. 만약에 매각이 되지 않는다면 사무실로 이제 다시 좀 임대를 놔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피하자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언제든 고민 생기신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오금 대림을 매각을 해야 되는지,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고민스러워서. 송파의 오금 대림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그럼 이거 네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일까요? 아니에요. 전세 한 3년 된 것 같아요. 전세 3년? 줬어요. 네, 임대를 주고 계시고 그럼 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고 계세요? 네네. 그럼 주택은 2주택 상황이실까요? 아니에요. 명의를 다른 아이 이름으로 해서 네. 그렇진 않아요. 그럼 주택은 이건 1주택 상황에서 임대를 놓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네네. 해야 하는지 한번 오금 대림 아파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금 대림 1단지예요? 2단지예요. 2단지가 어디 쪽에 있죠? 바로 옆에 있고 현- 아. 7동, 네네. 2단지 선수촌 아파트 밑에 1단지 오금 대림이요. 오금 대림. 방이역 바로 그러니까 앞에. 방이동 대림 아파트가 있고 1단지 건너편에 방이 오금 대림이 있어요. 방이 대림 호롱 몇 번 출구죠? 1번 출구에 오금 대림 1단지가 있고요. 아니요, 거기. 조그맣게 대각선. 2단지가 있네요. 네네. 오금 현대 백조 아파트 밑에. 네네네.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소형 아파트네요. 전체 1, 2단지 합쳐서는 600세대? 네. 600 중간에 세대? 네. 오금 현대 백조 아파트가 끼어 있어요. 네, 맞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먼 미래에는 통합 재건축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위치 좋고요. 네. 오금 현대 지금 재건축 진행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죠.
아니요, 여기는 오르질 않고. 아니, 밑에 오금 현대 아파트가 올랐다고요. 그죠? 근데 네. 내 것만 안 올라. 음, 덜 올라죠, 내 것만. 기본적으로 아파트 규모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요 앞쪽 보면은 요 현대하고 오금 1단지 요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것은 재건축하려면 오금 적어도 오금 현대하고 같이 통합 재건축 아니면 나중에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 명의가 지금 타인 명의로 돼 있는 거죠. 아니요, 가족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뭐 하여간에 나 위에는 타인이에요. 남편한테 해놨어 타인이에요. 예, 그죠? 그래서 일단은 1주택자신가요? 네네. 예.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대 후반이요. 네? 50대 후반이요. 60대 후반. 50대 후반. 아빠가 50대 후반이에요. 아, 여기 있는 이 명의자가 60이요. 60. 네. 아직 젊으시네요. 매각을 해야 하는 게 지금 이게 이제 돈을 빨리 가져와야 되는 어떤 현상이에요? 아니면 그냥 막연히 팔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이게 오르질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예. 이걸로 이제 뭐 꼬마 빌딩 쪽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될 것인지. 꼬마 이것저것 빌딩이 보통 얼마 정도 하죠? 글쎄요. 종류가 워낙 많아서. 네. 제가 봤을 땐 시청자님 지금 현재 시청자님은 좀 집중적으로 좀 진단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녀분들이 몇 살이에요? 20대 후반이요. 자녀들에게 지금 현재 주택 마련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한 아이한테는 명의가 하나 되어 있어요. 하나 있고 또 하나 한 아이는 아직 학생이라서요. 학생. 자, 그러면 요 학생이 언제 직장 생활을 해요? 한 4, 5년 뒤에. 예, 그러면 요 둘째가 직장 생활 할 때 그때 매각하는 걸로 하고 지금 매각을 하면 잘 안 팔릴 거예요. 내년 하반기 정도, 내년 5월 9일이 지나야 되니까 하반기 지나면 어느 정도 돌아갈 텐데 지금은 취득세 부분 같은 게 되게 비싸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요 두 번째 자녀분이 직장을 다닐 때 대비해서 그때쯤 매각을 해가지고 자녀 명의로 투자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 몇 주택자예요? 1주택이에요. 네? 1주택이에요. 1주택 어디 살고 계세요? 지금 현재 사는 곳이요? 본인 아파트가 어디에 있냐고요? 그 주택이. 수도권에 있어요. 남양주. 남양주.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양주도 안 올라요. 지하철 9호선 간다는 호재 하나는 있어서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이제 남양주 제가 보기에는 오금 대림하고 남양주를 팔아가지고 돈을 합쳐가지고 네. 이번 기회에 서울로 한번 상급지로 갈아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상급지면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어디냐면은요 오금동보다 남양주보다 더 좋은 서울 안쪽이면 거의 대부분이 상급지예요. 남편 직장 위치가 어디예요? 남양주예요. 남양주. 그럼 사셔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냥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금 대림이 지금은 안 팔리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에서부터 팔기 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둘째 자녀분이 학교를 졸업해서 직장을 다닐 때 세대 분리를 해가지고 둘째 자녀 명의로 사줄 때 매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명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말하기엔 좀 어려우니까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하시기 바래요. 부동산도 상담을 잘해주려면 상대 상황을 다 이렇게 이 의사가 진찰하듯이 알아야만 정말 좋은 답을 드리는데 이 명의자에 대한 상황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조금 그냥 파신다고 한다면 내년 5월 9일 이후에 매각하시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둘째 자녀 명의로 하나 투자해 줄 수 있는 것 때 좋겠다. 이 의견만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도하셔서 조금 더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세워주시기도 했지만 그 매도 시기는 내년 5월까지 좀 지켜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그때까지 고민해보시고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6968번 쓰시는 시청자님의 사연인데요. 동작구 신대방동에 신동아 아파트 56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재건축 여부에 대한 질문을 좀 주셨어요. 한번 그 가능성 이야기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지역인데요. 잠시만요. 신대방 우성 1차. 신대방 우성 1차. 자, 신대방 우성 1차. 제가 여기는 재건축을 할 경우에 투자 가치가 높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알는 거는 이제 안전 진단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첫 번째 이 신안산선 이렇게 들어오고요. 위에 신풍역이 있고 여기 신길 뉴타운이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대방중학교, 수도여고 중학교, 소위 농심이 있는 곳인데 학군 형성도 좋고요. 앞쪽으로는 강남 성심병원과 강남 성심병원 신관이 있어서 이 신대방 우성 1차는 지금까지는 7호선과 2호선 조금 약간 멀리 역을 사용했다라면 이제 신안산선역이 들어오면서 300m 이내에 역세권 아파트가 되고 있죠. 여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건축을 할 재건축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보통 보면은 세대 수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신대방 우성 1차는 대지의 규모 대비 이 조합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파트 가구 수가 매우 적은 편이어서 얘가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사업성이 매우 좋다. 그리고 여기는 뭐 몇 평 아까 몇 평대라고 했죠? 50 몇 제곱. 그러면 24평 아파트 같아요. 24평 아파트는 아마 2동밖에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30평, 40평 대형 평수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투자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신대방 우성 1차 계속 보유하시고 지금 현재 그 안전 진단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전 진단하면은 무슨 정부나 뭐 구청에서 알아서 안전 진단 해주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파트가 30년 이상이 되고 어느 정도 노후된 아파트가 되면 나도 재건축을 하기 우리도 합시다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후원금 보통 2-30만 원을 그 아파트 주민들이 모아 가지고 안전 진단을 신청해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대방 우성 1차도 가칭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형성이 돼서 안전 진단을 위한 모금을 하고 있을 겁니다. 뭐 지금 현재 상계주공이라든가 상계주공 2, 3, 4, 5단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셔서 가칭 추진위원 하는 그런 집행부가 있을 테니까 물어보셔서 진행사항 물어보시고요. 재건축까지 가져가셔도 좋은 물건이니 계속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추진 사항은 그 추진위원회에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사업성을 따져봤을 때는 계속해서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보유 계획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한 분 한 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여러분 편에서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계속해서 열어두고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내 부동산 좀 점검해 보고 싶다. 아니면 내 여유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해야 하는데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어렵다 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 전문가들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살피기 위해 돌아올 테니까요.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